3년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박순희 씨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민철이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 조심해서 해주세요. 4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며 어머니를 나무라는 상황.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 아들은 아내와 전국을 여행했고 장례식에서도 며느리만 챙겼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봄 경기도에 위치한 35평 아파트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순희와 남편 박만수는 이제 막 결혼 30주년을 맞은 행복한 부부였죠. 두 사람의 자랑거리는 단연 첫째 아들 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은 그 당시 30세로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극진한 효자였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부모님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는 미리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정성스러운 선물을 드렸죠. 어느 일요일 저녁 민철이 또다시 부모님께 용돈 봉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달 성과급이 좀 나왔어요. 많지는 않지만 용돈 좀 드릴게요. 순이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이렇게 착한데 어떤 며느리를 만나서 살게 될까? 만수도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복이 많아서 이런 아들을 뒀나 봐. 순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정말 고마운 아들이야. 민철의 효심은 작은 일상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에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시간 나면 또 들를게요.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순이와 만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째 딸 수정도 오빠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간병사로 일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며 극진히 모시고 있었지만 오빠의 효심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효자야. 어떤 여자를 만나든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민철에게 드디어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김지영이라는 여성이었죠. 민철이 부모님께 처음 지영을 소개하던 날 순이와 만수는 며느리감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영은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 165cm의 단정한 외모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철을 바라보는 눈빛이 애정으로 가득했죠. 처음 인사를 나누던 자리에서 지영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철 오빠가 부모님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순이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 민철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만수도 지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이는 것이 며느리감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지영 씨가 참 괜찮은 분 같아. 순이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민철이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어. 그날 저녁 지영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철이 부모님께 정중히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지영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순이와 만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정도 언니가 될 지영이 마음에 들었어요. 오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인상도 좋고 말씀도 차분하게 잘하시고. 민철이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지영이를 정말 사랑해.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 그 순간 순이의 마음속에는 행복한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얻어서 더욱 화목한 가정을 꾸릴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효자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민철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순이와 만수는 몰랐어요. 이 행복한 순간이 그들 가정에 찾아올 마지막 평화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민철과 지영의 결혼식은 화창한 봄날에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에서 순이와 만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효자 아들이 예쁜 며느리와 함께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지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순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민철이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만수도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울지 마. 기쁜 날인데. 하지만 순이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4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신혼의 달콤함은 처음 몇 주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정말 예의 바르게 굴었어요. 집에 올 때마다 안부를 묻고 순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어머니, 정말 음식 솜씨가 대단하세요. 저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지영아, 천천히 배우면 돼. 어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민철도 여전히 효자였어요.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지영과 함께 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눈치채기 어려운 변화였죠. 어느 일요일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에는 지영이 좋아한다며 민철이 미리 말해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 그리고 순이가 정성껏 담근 김치까지. 가족들이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즐거웠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순이가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는 자연스럽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 김치가 조금 짜네. 이번에 소금을 좀 많이 넣었나 봐. 정말 사소한 말이었어요. 자신이 담근 김치를 먹어보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의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영의 눈물에 식탁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만수와 수정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고 순이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이 급하게 아내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어요. 지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만든 김치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지영아. 내가 담근 김치를 말한 거였어. 내가 만든 김치가 짜다고 한 거야.
하지만 지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하는 일마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때 민철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조심해서 해주세요. 순이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을 함께 산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만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민철이 변한 것을 감지한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아내를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도 오빠의 태도에 당황했어요. 결혼 전 민철이라면 절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영이 우는 것도 이상했지만 오빠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지영에게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영이 상처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민철은 어머니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순이가 지영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려다가 지영이 울었어요. 저를 요리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순이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심코 한 말에 지영이 또 울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편해서 좋겠어.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데 지영이 이 말을 듣고 자신만 공격한다며 서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맨날 저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민철은 또다시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좀 생각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이는 점점 며느리와 대화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지영이 상처받고 울어버리니 아예 말을 아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며 민철은 더욱 지영의 편을 들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힘든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상했어요. 어느 날 밤 부부만 있을 때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철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순이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지영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김치가 짜다고 하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만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영의 눈물은 더 자주 흘러졌고 민철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해갔어요. 수정이 어느 날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오빠, 언니가 좀 예민한 것 같아.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셔. 하지만 민철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수정아, 넌 결혼 안 해봐서 몰라.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감싸주는 게 당연한 거야. 수정은 오빠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자상했던 오빠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아내의 말만 맞다고 여기며 가족들을 냉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어요. 순이는 며느리가 있을 때면 극도로 조심하게 됐고 민철은 점점 더 지영의 편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목했던 박씨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만수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효자였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이 컸어요. 순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딸처럼 아끼려 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트집 잡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지영의 행동은 더욱 도가 넘을 것이고 민철의 변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서 일어날 돌이킬 수 없는 사건까지 박씨 가정의 평화는 이미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철과 지영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박씨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만수가 건강검진을 받던 중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 가족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1년 정도의 시간밖에. 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한부 선고를 받다니. 수정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철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토록 건강해 보였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가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만수가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어요. 간병사 일을 하던 수정도 당분간 일을 줄이고 아버지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인 민철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지영이랑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못 가겠어요. 순이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며느리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어 그냥 참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만수의 투병이 길어지면서 민철과 지영이 병문안을 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이틀에 한 번씩 왔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지영의 SNS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사진, 부산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강원도 펜션에서의 달콤한 모습들. 순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지인이 지영의 SNS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순이 씨,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요즘 여행 많이 다니시나 보더라고요. 그 순간 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만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만수가 병상에서 순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이가 지영이랑 여행 다니는 거 알고 있어.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죽음을 앞둔 남편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했습니다. 여보, 민철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만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결혼하면 아내가 우선이 되는 법이야.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도 민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같은 병동에서 투병 중인 다른 환자의 아들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순이는 더욱 서러웠습니다. 지영의 SNS에는 계속해서 행복한 여행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맛있는 음식 사진,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둘만의 달콤한 순간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순이의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수정이 어느 날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오빠,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병원에 좀 와. 하지만 민철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알겠어. 그런데 지영이가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수정은 오빠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며느리 몸조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6개월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만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와 수정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장례 준비는 해야 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주인 민철은 있었지만 정작 장례 준비는 모두 수정과 순이가 해야 했어요. 지영은 장례식 내내 한쪽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지도 않았고 음식 준비나 뒤처리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장례식 도중에 졸고 있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친척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며느리 좀 이상하지 않아?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저렇게 있어도 되나?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민철의 행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지영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피곤해하면 쉬라고 했고 지영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 약을 사다 줬어요. 발인식 날 아침 지영이 머리가 아프다며 누워있자 민철이 장례 준비를 내팽개치고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 사이 상복을 입은 순이와 수정이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수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이 뭐 하는 시간이야? 아버지 장례식인데 언니 챙길 때가 아니잖아. 하지만 민철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지영이가 몸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해? 너희가 좀 알아서 해. 그 순간 수정은 오빠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아내의 두통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특히 만수와 친했던 동네 어르신들은 민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친척 할머니 한 분이 순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순이야, 민철이가 많이 변했구나. 만수가 살아있을 때 저런 모습 봤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순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보다도 아들의 변한 모습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순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효자 아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민철은 계속 지영만 챙겼어요. 조문객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고 친척들과 장례 절차를 의논할 때도 지영이 부르면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 수정이 혼자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민철이 와서 말했어요. 수정아, 지영이가 너무 힘들어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수정은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아버지 마지막 밤인데 그게 중요해? 하지만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영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오빠는 정말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만수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이와 수정은 여전히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철과 지영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제사조차 제대로 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지영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민철은 무조건 아내의 편만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철과 지영이 오랜만에 순이의 집을 찾아왔어요. 순이는 아들과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정도 일찍 들어와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순이가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최신 스마트폰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며 감탄하듯 말한 거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편해서 좋겠어. 이런 기계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 때는 이런 게 어디 있었나? 순이로서는 정말 단순한 감탄이었어요. 기술 발전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일 뿐, 누구를 겨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영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차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결국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는 왜 맨날 저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순이와 수정은 무슨 일인지 몰라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저를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젊다고 해서 다 편한 게 아니에요. 순이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영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기술이 발전해서 신기하다고 말한 거였어. 너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영의 울음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공격하려고 하세요. 저만 보면 뭔가 트집 잡을 거리를 찾으시잖아요. 순이는 억울했어요. 자신은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지영이 모든 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를 달래보려고 했어요. 지영아, 정말 오해야. 나는 젊어서 부럽다는 뜻으로 말한 거였어. 왜 그렇게 상처받니? 그런데 지영이 더욱 크게 울면서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죠? 이때 민철이 일어나더니 지영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진정해.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왜 자꾸 우리 지영이를 괴롭히세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철아, 나는 지영이를 괴롭힌 적이 없어.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하지만 민철은 어머니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했다고요? 어머니는 맨날 무심코 하신다면서 지영이 마음을 아프게 하시잖아요. 수정이 오빠를 말렸어요. 오빠, 어머니가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다니까.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러자 민철이 수정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넌 결혼도 안 해봐서 며느리 입장을 몰라. 순이가 아들을 달래려 했어요. 민철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앞으로 조심할게. 지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하지만 민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어요. 어머니는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잖아요. 지영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지영이 계속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민철이 아내의 모습을 보더니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꾸 우리 지영이를 괴롭히세요? 지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순이가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민철아, 어머니가 진짜 미안해. 지영이한테 사과할게.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철이 갑자기 손을 들어 어머니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딱! 아들의 손에 맞은 순이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어요. 자신이 낳아서 기른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충격을 받아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 미쳤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민철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지영이를 계속 괴롭히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지영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순이는 뺨을 감싸 쥐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기르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민철아, 어머니가 널 이렇게 키웠니?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철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지영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날 밤 순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뺨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기른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철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순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반드시 응징해야겠다는 결심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수정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가족 전문이라고 표시된 곳이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호적에서 자녀를 제외하는 일하고요. 유언장도 작성하려고 합니다. 법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떤 사유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순이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철의 점진적 변화, 지영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아버지 투병 중의 폐륜적 행위, 장례식에서의 충격적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난 폭력 사건까지. 법무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은 후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니. 호적에서 자녀를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사유들이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유언장은 어떻게 하나요? 유언장은 더 간단해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상속자를 지정할 수 있고 상속 비율도 정할 수 있어요. 순이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파트 시세 8억, 상가 2채 7억, 보험금과 예금 5억, 총 20억 정도 됐어요. 법무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상당한 재산이시네요. 이 모든 것을 둘째 딸분께 상속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민철이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유언장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지만 호적 정정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나를 때린 놈을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후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어요. 순이는 공정증서, 유언장과 호적 정정 신청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억의 재산이 모두 수정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제 수정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순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정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수정이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순이가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유언, 법무사 상담 과정, 호적 정정 계획, 그리고 유언장 작성까지.
수정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오빠를 호적에서 빼신다고요? 그래, 더 이상 내 아들로 둘 수 없어. 나를 때린 놈을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니?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오빠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순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아,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봐. 이제는 정말 끝이야.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이가 유언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모든 걸 너에게 줄 거야. 아파트도 상가도 보험금도 전부. 20억 모두 내 거야. 수정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큰 돈을 저 혼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순이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정아, 너만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줬어. 아버지도 그렇게 원하셨고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어머니. 수정이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도 딸을 끌어안으며 평안을 느꼈어요. 드디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너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한 달 후 순이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호적 정정 신청서가 가정법원에 접수됐고 공정증서 유언장도 완벽하게 작성됐어요. 이제 민철에게 모든 것을 통보할 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순이는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지금이요? 지영이랑 쇼핑 가려고 했는데 민철의 대답을 들은 순이는 냉소를 지었어요. 아직도 똑같구나.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 당장. 지영이도 함께. 뭔가 심상치 않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철도 긴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1시간 후 민철과 지영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에서부터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보통 때라면 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들어서는 순간 민철과 지영은 숨이 막혔어요. 순이는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고 수정도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라. 둘 다. 민철과 지영이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차라도 내왔을 순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거실을 지배했어요. 순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아, 너를 호적에서 팠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철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너를 제거했다는 얘기야. 이제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민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이 바싹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가 가정법원 접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호적 정정 신청서. 사유는 자녀의 폭행과 폐륜 행위. 법원에서 허가 났어. 민철이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예, 이게 진짜예요? 지영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민철 오빠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순이가 지영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도 가만히 있어.
내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니까.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영이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해. 이제 그 눈물 작전은 통하지 않아. 김치가 짜다는 말에 울고 젊은 사람들 편하다는 말에 울고 정말 지겨웠어. 지영이 당황하며 민철을 바라봤지만 민철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라. 공정증서 유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민철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갈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파랗게 변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2채, 보험금 예금, 총 20억의 재산이 모두 수정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다고? 순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때렸을 때는 생각 안 했니? 민철이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며 절망했어요. 20억. 자신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영도 유언장을 보더니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현실감을 잃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수정이한테요? 그래, 한 푼도 남김없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이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앞으로 기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 암으로 투병할 때는 병문안도 안 하고 여행 다니더니 아버지 장례식 때는 상주인 내가 지영이 두통 챙기느라 바빴더니 그리고 급기야 나를 때렸잖아.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영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지, 지영아. 지영이 옆에서 덩달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 뭘 말씀하셔도 절대 울지 않을게요. 그런데 순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내가 김치 짜다는 말에 울어서 민철이가 나한테 조심하라고 했을 때 젊은 사람들 편하다는 말에 울어서 민철이가 나를 괴롭힌다고 했을 때 그때 생각했어야지. 지영이 더욱 격하게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일반적인 말씀인 줄. 저는 어머님이 저만 공격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이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 자유야.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지. 민철이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영이 말만 듣지 말고 어머니 말씀도 들었어야 했는데 순이가 민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아들이 어머니를 때리니? 아들이 아버지 죽어갈 때 아내랑 여행을 다니니?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에서 상복 입고 아내만 챙기고 두통약 사러 가니? 민철은 어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재산이 그렇게 중요해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시는 거예요? 20억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순이가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천만에. 이건 원칙의 문제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를 받는 거지. 그리고 20억이 대단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 지영이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도 모르게 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민철이 어머니의 발목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지영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민철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법적으로 남이니까 나가거라.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라.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순이와 수정만 남았습니다. 수정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순이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수정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드디어 모든 것을 끝냈구나. 수정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끼리 평온하게 살아요. 순이도 딸을 끌어안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내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순이와 수정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두 모녀는 편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순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철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개선됐고 얼굴에도 웃음이 자주 나타났어요. 수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억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머니와의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오빠와 언니 때문에 생기던 집안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져서 집이 정말 편안한 쉼터가 됐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버지 성묘 갈까요? 벌써 2주기가 다가오네요. 수정의 말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아버지가 우리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두 사람은 만수의 산소에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성묘를 가고 그때마다 만수에게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민철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정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박순희님 댁 맞나요? 등기 우편이요. 수정이 우편물을 받아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순이가 발신인을 확인해 보니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뜯어보니 민철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을 알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겨우 마련해서 들어온 곳입니다. 제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지영이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때린 그날을, 아버지 투병 중에 여행을 다닌 것을, 장례식에서 지영이만 챙긴 것을,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야.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어. 수정이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순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 와서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이미 끝난 일이야. 며칠 후 또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지영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철없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김치가 짜다는 말씀에 울고 젊은 사람들이 편하다는 말씀에 상처받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순이는 이 편지도 읽다 말고 찢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주일 후 순이와 수정이 만수의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순이가 남편의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수정이랑 둘이서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했어요. 수정도 아버지 앞에 절을 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많이 건강해지셨고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빠를 용서할 생각은 없으세요? 순이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정아,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픈 1년 동안, 나한테 함부로 한 2년 동안, 그때가 기회였어. 지금 와서 어려우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건 진짜 후회가 아니야. 수정이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효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는 거야. 부모가 아프고 늙었을 때 외면하고 나중에 재산 때문에 후회하는 건 효가 아니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이와 수정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민철 부부가 올까봐 항상 많이 준비했지만 이제는 둘이 먹을 만큼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수정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요리학원에 등록하려고 해요. 시간도 많이 생겼고 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요. 순이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 수정이가 요리도 배우고 그럼 나중에 작은 식당이라도 해볼까요? 어머니랑 함께 운영하는 거예요. 순이가 손을 쳤어요. 그것도 좋겠다. 우리만의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보람찰까?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20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철이는 선택의 순간마다 지영을 택했고 부모보다 아내를 우선시했어요.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민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철아, 내가 정말 후회한다면 앞으로 잘 살아라. 하지만 엄마는 이제 내가 없어도 행복해. 수정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이와 수정은 일찍 일어나서 함께 아침 운동을 했어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가벼운 체조도 했습니다. 건강한 일상이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이 씨,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순이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럼 다행이네요.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죠. 순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웃들에게 굳이 자세한 사정을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수정이 행복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이와 수정의 뒷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30년간의 고생과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은 모습이었어요. 그날 오후 순이는 만수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수정이 하나면 충분해요. 사진 속의 만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아내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듯이 말이죠. 이렇게 순이와 수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의 앞날에는 평화와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민철과 지영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순이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효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라는 순이의 말처럼 가족의 소중함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때 느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